밤늦게 응급실에 실려온 김 선생님 72세. 감기 뒤 항생제를 몇 차례 드신 후 설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장내 불균형.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속 오래된 동맹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보이지 않던 장내 미생물이 60대 건강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기 때마다 항생제를 찾던 습관, 속 쓰리면 위산 억제제를 늘리던 나날, 살균제 냄새로 반짝이던 싱크대, 이런 일상이 쌓여 장내 미생물의 숲을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에게 꼭 물어야 할 3가지, 장을 다시 숲으로 만드는 7일 실천표, 손주 세대까지 건강을 잇는 생활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울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미생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장은 그중 가장 큰 터전이죠. 저자는 장을 숲에 비유합니다. 나무만 빽빽해도 숲이 아니듯 몇몇 균만 넘쳐도 건강한 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균이 서로 견제하고 돕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사이 이 다양성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생제 남용, 너무 깨끗한 생활, 출산 수유 방식 변화, 그리고 가공식의 특세입니다. 항생제는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숲에 번지는 산불처럼 필요 이상으로 쓰이면 좋은 균까지 태웁니다. 감기와 독감 대부분은 바이러스라 항생제가 소용없는데도 기대와 습관이 남용을 부릅니다. 한번 무너진 균형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그 빈틈을 노리는 나쁜 균이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그 균 이야기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표에는 독소 생성, 장내균 과증식이라는 생소한 문구, 항생제 뒤에 더 세지는 균,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이 침입자의 정체와 예방법, 그리고 놀라운 치료 방법까지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라지는 미생물 가설, 세대를 거치며 우리의 기본 동맹이 줄고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세대에는 흔하던 균이 손주 세대에는 드뭅니다. 그 결과 면역은 더 예민해지고 대사는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만, 당뇨, 역류성 질환이 늘어난 배경에 이 연세가 놓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눈앞의 병을 키운 셈입니다. 아이의 첫 미생물은 엄마에게서 옵니다. 자연 분만은 산도를 지나며 다양한 균을 받고 모유는 그 균을 먹이는 영양분까지 줍니다. 제왕절개와 분유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작에 균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세대의 알레르기 증가 현상, 이 첫 씨앗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주방, 살균 물티슈, 향 강한 세정제. 청결은 중요하지만 모든 표면을 무균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살균은 우리에게 해롭지는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할 균에게는 배척입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흙 만지고 반려견과 지내는 집에서 알레르기가 오히려 적다는 연구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한때 대부분 사람의 위에 살았습니다. 위궤양과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치료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균은 위산과 식욕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하며 역류성 질환과 일부 알레르기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균의 소멸이 또 다른 질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환 비용의 대표 사례입니다. 속쓰림으로 드시는 위산 억제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랫동안 복용하면 위의 산성 장벽이 약해져 장까지 내려가는 균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쓰일 때는 장내 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 있죠. 약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용 이유와 기간을 의사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 여사님 68세는 속쓰림으로 균 치료와 약을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속은 편해졌는데 식욕이 늘고 체중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살던 균이 사라지며 식욕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퍼즐이 맞았죠. 병은 줄었지만 다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교훈.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치료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딸아이 집에 가면 손주가 늘 콧물을 훌쩍입니다. 친구네도 비슷하다고요. 어린 시절 잦은 항생제, 실내 생활, 제왕절개 비율 증가, 반려동물 없는 집, 작은 차이가 모여 면역의 학습 기회를 줄였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흙묻힐 기회를 주자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 장내 미생물은 세대의 다리입니다. 장이 좋아하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배불러야 합니다. 채소, 해조류, 콩, 통곡 같은 식이섬유는 미생물의 주식입니다. 섬유가 부족하면 균은 우리 장벽의 점액을 깎아먹고 염증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식탁에 풀과 콩이 늘면 균은 단세지방산이라는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면역과 대사를 안정시켜줍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전통의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균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최소한 장에 이로운 균이 살기 좋은 산성 환경과 대사를 돕습니다. 다만 면역이 약한 분은 위생과 보관에 유의하고 지나친 염분은 조절해야 합니다. 발효는 약이 아니라 장이 좋아하는 친구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짭짤한 가공식은 씹을 것도 균에게 줄 것도 적습니다. 포장식품이 늘수록 장내균은 서로 다른 먹이를 얻지 못하고 단조로워집니다. 숲에서 다양한 나무 씨앗이 들어와야 생명이 돋듯 식탁에서도 색과 식감이 다양한 재료가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장의 색깔은 접시의 색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항생제 뒤 설사가 끊이지 않는 병, 바로 독소를 만드는 특정 장내균이 빈틈을 다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있거나 눌려있던 균인데 숲이 불타고 나니 왕이 된 셈이죠. 이 병은 탈수와 쇠약으로 노년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항생제를 권유받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째, 균 감염이 확실한가요? 둘째, 지켜봐도 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셋째, 더 좁은 범위의 약이 있나요? 이 세 질문은 치료를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약을 꼭 필요한 기간 쓰자는 기본 원칙입니다. 작은 질문이 큰 균형을 지킵니다. 콧물, 기침, 미열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감기입니다. 항생제는 이때 효과가 없습니다. 물, 휴식, 시간, 간단한 대증 치료가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빨리 낫고 싶어 항생제를 요구하던 습관, 오늘부터 내려놓아 볼까요? 며칠 참는 인내가 장내 숲을 지키는 가장 실속 있는 보험입니다. 치과 치료 전후로 자동처럼 처방되는 항생제,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심장 질환 등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술의 종류와 감염 위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방문 때는 이번엔 꼭 필요한가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의사도 반갑게 함께 판단할 것입니다. 노년기에 흔한 소변 검사균, 양성이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증상 없는 세균류는 항생제 이득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장내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열, 통증, 급박요 같은 증상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원칙은 단순합니다. 증상이 있는가? 이득이 명확한가? 의사와 함께 천천히 따져보세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는 우리가 줍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균 구성을 바꿉니다. 통곡밥에 나물, 콩 반찬, 김 한 장, 김치 한 접시. 평범한 상처럼 보여도 균에게는 잔치상입니다. 반대로 흰빵, 달콤한 음료, 튀김은 숲을 굶깁니다.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식탁입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느긋한 걷기, 약간 숨찰 정도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고 미생물 대사가 바뀝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체내 시계가 맞춰져 수면도 좋아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장은 밤에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작은 화분 가꾸기만으로도 생활 속 미생물 노출이 넓어집니다. 손을 흙에 대고 잎을 만지고 흙먼지를 털며 가벼운 자극을 받는 것. 물론 손 씻기는 기본이지만 모든 흙을 살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의 다양성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 정원은 장내 숲의 우체국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사는 집의 아이가
알레르기가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털과 발에 묻어오는 다양한 미생물이 실내 생태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알레르기나 천식이 심한 가족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공생의 교사는 언제나 균형을 가르칩니다. 이 선생님 63세는 공복 혈당이 경계였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걷기를 시작하며 통곡과 콩, 채소를 늘렸습니다. 2달 뒤 수치가 내려가고 배도 홀쭉해졌죠. 장내균이 만든 짧은 지방산은 간과 근육의 대사를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이 바뀌면 숫자가 바뀝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는 뇌로 갑니다. 스트레스가 배를 아프게 하고 속이 편하면 마음도 안정되는 경험. 모두 연결의 증거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햇빛, 가벼운 명상이 장의 리듬을 도우면 장은 다시 뇌를 달랩니다. 작은 숨 고르기가 큰 평안을 부릅니다. 면역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 다양한 균과 접촉하고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수록 면역은 적절히 구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제한된 환경은 면역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나를 지킬 칼은 둔해지고 나를 베는 칼은 날카로워집니다. 균형 잡힌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 보충제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균주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장내 환경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약보다 식탁과 생활이 먼저라는 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충제는 빈틈을 메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균이 좋아하는 먹이, 즉 식이섬유와 같은 성분입니다. 양파, 부추, 마늘, 바나나, 보리, 귀리, 콩, 다시마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보충제도 있지만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균이 배부르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장은 밤에 쉬고 낮에 움직이는 리듬을 갖습니다. 늦은 밤 간식과 뒤섞인 수면은 장내균의 교대를 흐트러뜨립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이른 저녁, 아침 햇빛 10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리셋입니다. 장이 시간을 알면 우리 몸도 시간을 압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5번,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어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면 장의 긴장도 풀립니다. 10분 산책, 짧은 낮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작은 습관이 장내 미생물의 리듬을 고르게 합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면 장은 노래합니다.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진통 소염제, 이뇨제 등 여러 약이 장내균에 영향을 줍니다. 약을 끊자는 뜻은 아닙니다. 복용 리스트를 정리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의하세요. 중복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을 적정 용량으로, 장의 부담을 덜면 약도 더 잘 작동합니다. 주방 도마, 화장실 손잡이처럼 위험이 높은 곳은 꼼꼼히 청소하고, 거실 바닥과 벽은 과도한 살균제를 줄입니다. 손 씻기는 비누와 물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을 막되 생활 전체를 사막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표적 청소가 답입니다. 여행은 낯선 미생물과의 만남입니다. 갑작스런 식단 변화는 장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출발 전 며칠은 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현지에선 익힌 음식 위주로 천천히 적응하세요. 작은 준비가 큰 즐거움을 지켜줍니다. 장도 여행 동반자입니다. 백신은 감염 자체를 줄여 항생제 필요를 낮춥니다. 항생제는 이미 생긴 세균 감염을 치료합니다.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팀워크죠. 정기 예방접종을 챙기는 일은 장내 미생물에도 우회로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뒤에 반복되는 장염에 마지막 대안으로 쓰이는 치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효과가 보고되지만 반드시 전문가 평가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숲에 새 종자를 들이는 일, 정교한 손길이 요구됩니다. 수분 영양 보충과 표적 치료, 식단과 생활을 함께 손보자. 김 선생님의 설사는 서서히 멈췄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항생제 사용 원칙을 배우고 식탁을 바꾸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얼굴색이 돌아오고 기운이 붙었습니다. 완벽한 숲은 아니어도
다시 푸르게 자라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일차 물과 수면을 챙기고 가공식 줄이기. 2일차 채소 2종 추가. 3일차 통곡밥 시도. 4일차 콩반찬 하나. 5일차 짧은 산책 20분. 6일차 발효식품 소량. 7일차 약 복용 리스트 점검.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장은 작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일내 증상은 균 감염이 확실한가요? 이 기다려도 되는 관찰 기간은 3도 좁은 범위의 약이 있나요? 4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5 식단 수면 활동으로 도울 방법은? 준비된 질문은 더 나은 결정을 돕습니다. 된장국에 제철 나물, 밥은 반 공기만 통곡으로, 김 한 장과 김치 작은 접시.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한 그릇이 미생물의 다양성을 키웁니다. 특별한 레시피보다 꾸준한 습관이 장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한 그릇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따뜻한 물 한 잔, 허브차 한 잔은 장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카페인은 늦은 오후 이후 줄여 수면을 지키고, 저녁 늦은 과일과 과자는 내일 아침으로 미룹니다. 장이 고요한 밤을 보내야 내일의 흡수와 대사가 안정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평안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 충분한 가열, 생고기 채소 도마 분리, 냉장고 4도, 냉동고 영하 18도, 기본 수칙이 식중독을 막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입니다. 여행 시 생수와 익힌 음식 중심으로 선택하면 장내숲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재채기와 가려움의 뿌리는 종종 장에 있습니다. 장벽이 튼튼하고 균이 다양할수록 외부 자극에 과잉 반응이 줄어듭니다. 섬유와 발효식품, 규칙적인 수면과 햇빛, 가벼운 자연 노출은 면역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장이 고요하면 면역도 고요합니다. 속쓰림은 위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내 불균형은 가스와 압력을 높여 역류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식후 2시간은 눕지 않으며 저녁은 가볍게. 섬유와 발효로 장을 달래면 위도 덜 자극됩니다. 위와 장은 같은 강위의 상류와 하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만 항생제, 섬유와 발효를 매일, 생활은 규칙적으로, 청결은 표정만. 장내 미생물의 숲을 지키면 면역과 대사가 안정되고 불필요한 병이 줄어듭니다. 숲을 지키는 일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온 가족 식탁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반발이 큽니다. 주 2회 숲 밥상의 날을 정하세요. 통곡밥 2가지 나물, 콩반찬, 발효반찬 하나. 입맛이 익으면 횟수를 늘면 됩니다. 작은 합의가 오래가는 변화를 만듭니다. 문 손잡이, 휴대전화, 리모컨은 표적 청소. 소파, 벽, 바닥은 물걸레로 충분한 날이 많습니다. 손 씻기는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후, 그 외에는 과도한 소독을 줄입니다. 집을 숲으로 병원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마다 손주와 공원에서 30분, 흙놀이, 나뭇잎 줍기, 강아지와 걷기. 자연은 최고의 면역 학교입니다. 손 씻기와 상처 관리만 지키면 삶의 다양성이 아이의 장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체험이 내일의 건강을 쌓습니다. 오늘 항생제는 정말 필요했는가? 식탁에 섬유와 발효가 있었는가? 햇빛과 걷기가 있었는가? 청결은 표적이었는가? 잠은 규칙적이었는가? 5가지 질문이 내일의 장을 빚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라진 미생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